TV 건물 실내 외벽 방수. 정리된 외벽에 우레탄 프라이머를 바릅니다. 벽면 콘크리트의 상태에 따라서 신나를 조금 섞어 묽게 바르는 예도 있습니다. 프라이머가 마르기 전에 충분한 양이 발리도록 재도포하는데 그 이유는 해당 벽면으로 침투가 되도록 바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엄연히 다른 수명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성능 비오염 성 실란트를 도포합니다. 이 제품은 흔히 사용하는 실리콘과 유사한 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너 부분, 크랙 부분, 창틀 부분 그리고 취약 부분에 집중적으로 도포를 합니다. 도포 시 주의할 점은 1차 도포 시 실리콘 헤라로 해당 면에 뜬 자리가 없도록 충분한 힘을 주어 수차례 밀며 발라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2차 도포를 통해 충분한 양의 두께가 확보되도록 바릅니다. 도포된 고성능 비오염성 실란트 위에 보강포를 붙입니다. 이 보강포의 목적은 본 방수제인 고성능 비오염성 실란트를 보강해주기 위함이며 아울러 그 다음 시공되는 강력 접착 방수제의 접착력을 좋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력 접착 방수제를 2회 바릅니다. 시공 뒤 건조되면 웬만해선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름값 하는 녀석이죠. 이렇게 해서 방수 작업은 끝이 났습니다. 13. 건물 실내 단열 작업, 틀 작업. 지금부터는 단열 작업을 진행합니다. 곰팡이 결로 방지 도료와 열반 사단열재, 아이소핑크를 시공하게 되는데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이중 공기층입니다. 단열재 가운데 큰 단열 효능을 가지는 것이 공기입니다. 이 공기를 어떻게 가두느냐가 단열 성능을 규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공 시 약 1.5cm 두께의 공기층을 이중으로 두는 시공을 하게 됩니다. 둘째, 기밀성입니다. 결로가 되기 위해서는 편차가 큰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가 만나야 합니다. 사소한 틈이라도 있으면 이곳을 통해 실내에 따뜻한 공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공기가 차가워진 콘크리트 벽면과 만나게 되면 결로가 유발됩니다. 아무리 좋은 단열 자재를 사용하더라도 기밀성이 확보되지 않은 시공은 하자라는 암초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열 시공 시 틈 없도록 실리콘, 접착제, 우레탄 폼 등을 이용해서 틈막이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제 단열 시공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곰팡이 결로 방지 도료를 바르는 것입니다. 2회에 걸쳐 고르게 도포합니다.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습기를 막기 위한 보험 성격과 이 다음 시공되는 열반 사단 열재와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둘째, 하루쯤 곰팡이 결로 방지 도료를 건조시킨 다음 열반사 단열재를 시공합니다. 열반사 단열재는 단면 은박도 있고 양면 은박도 있는데 양면에 은박이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시공 시 단열재 연결 부분에 날개가 있어서 서로 겹침 시공이 가능한 것이 있는데 이 제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내부에 부직포가 추가된 제품을 우선으로 합니다. 신축과 달리 리모델링의 경우는 아무리 단열재 성능이 좋다 해도 적정한 두께를 넘어서는 벽은 곤란합니다. 내부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단열 시공을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단열재의 겹침 부분이 두꺼워지지 않도록 겹침 날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교 부분인 코너 쪽이 보완되도록 코너 쪽은 단열재가 일정 부분 덮이도록 접어서 시공합니다. 셋째, 각재로 300상트를 만들어서 단열재 위에 시공합니다. 통상 합판과 석고보드를 시공하는 투피 시공은 400쌍이 기본인데 성격상 튼튼 시공이 신조인지라 참고로 시공하는 세로각재의 거리를 두고 300쌍, 400쌍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크랙 부분이나 누수 우려가 있는 부분, 창틀 주위를 피해서 콘크리트 타카못을 박아야 합니다. 아무리 방수 단열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틀 작업을 위해 사용하는 콘크리트 타카못을 누수 우려가 있는 부분에 쏘게 되면 누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타카못을 사용하되 누수 우려가 있는 부분을 피해서 사용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틀 작업을 하고 나면 우레탄 폼을 사용해서 틀과 열반 사단열재에 뜨는 부분을 채웁니다. 이때 콘센트나 통신, TV, 스위치에 매립박스가 있으면 그 부분도 기밀하게 폼으로 처리합니다. 이 부분이 의외의 복병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넷째, 다음으로 두께 10mm의 아이소핑크를 시공합니다.
아이소핑크 시공 시 열반 4단열재와 아이소핑크 사이가 대략 1.5cm가 되도록 해서 공기층을 만드는 시공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소핑크와 각재 사이에 우레탄 폼을 사용해서 틈이 없도록 합니다. 각재에 뜬 부분이나 틈은 목공 접착제나 아크릴 실리콘을 사용해서 내밀하게 기밀 시공을 합니다. 다섯째, 각재 위에 합판을 붙이게 되는데 열반 4단열재와 아이소핑크 사이, 그리고 아이소핑크와 단열재 사이의 간격이 15mm 정도가 되도록 시공해서 이중으로 공기층을 만듭니다. 그리고 각 공기층은 대류 현상이 없는 정지 공기가 되도록 주의해서 시공합니다. 정지 공기가 되어야 원하는 단열값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합판을 목공 접착제와 타카핀을 사용해서 각재에 붙이고 합판 사이사이의 틈이나 경계 부분에 아크릴 실리콘으로 틈막이 작업을 합니다. 여섯째, 석고보드를 이용해서 마감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합판과 석고보드의 경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조 시 사이사이가 벌어지는 것을 줄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공은 벽돌을 쌓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 벽돌을 서로 엇갈리게 쌓는 것이 구조적으로 더 튼튼하므로 오랜 세월 그렇게 쌓아온 것입니다. 석고보드를 붙이고 경계면은 아크릴 실리콘을 사용해서 틈없는 시공이 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시공마다 기밀성 확보를 위해 틈박이 작업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기밀성이 단열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벽체는 일반 석고보드로 시공을 하지만 주방 벽면은 물이 가도 버틸 수 있는 방수 석고보드로 시공하였습니다. 14. 건물 실내 천장 내장 작업. 천장 내장 작업을 진행합니다. 천장에 커튼박스가 들어가야 하고 방과 거실 중간 부분에 천정형 에어컨이 매립되어야 하기에 그 치수에 맞춰 천정틀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각재로 일정 간격으로 틀을 짜고 합판을 붙인 뒤 석고보드로 마감하였습니다. 커튼박스 부분은 커튼이 달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두꺼운 합판으로 틀을 짰습니다. 15. 건물 실내 문선 작업. 거실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문둘레와 거실에서 현관으로 나가는 중문둘레, 그리고 현관문 둘레에 문선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문선은 멀바우 집성목으로 짰는데 연결 부분이 시공 이후 목재 사이가 벌어질 수 있는 평면 구성보다는 서로 겹침이 있는 입체적인 구성으로 문선을 제작했습니다. 우선 상부에는 5mm 합판으로, 양옆에는 9mm 합판으로 밑판을 먼저 붙여놓고 그 위에 멀바우 집성목 15mm를 상부에 18mm를 양옆에, 그리고 맨 바깥쪽에는 쫄대 모양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연결 부분들이 서로 반턱으로 올라타게 했습니다. 그래야 나무의 건조로 수축이 일어나더라도 연결된 부분에 벌어진 틈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멀바우 집성목은 원목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면작업과 칠작업을 한 것을 재단해서 사용합니다. 우선 샌딩기로 집성목 면을 사포질하고 샌딩 실러를 바른 다음 다시 샌딩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재차 샌딩 실러를 바르고 다시 샌딩 작업을 한 다음 라카를 바릅니다. 그리고서 마지막 샌딩 작업을 한 후 재차 라카를 바르면 면 작업과 칠 작업이 끝나는 것이지요. 라카는 무광을 사용해서 번들거리는 것이 없도록 합니다. 이렇게 작업한 집성목을 재단해서 문선과 가벽, 장식장을 만들게 되는 것이지요. 16. 건물 실내 싱크대 옆 가벽 작업. 싱크대와 식탁 공간을 분리하는 가벽을 설치하였습니다. 적정 간격의 세로 선대를 기본 형태로 하고 독립된 공간 느낌을 주기 위해 하부와 바깥쪽을 두껍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적인 요소를 살리기 위해서 상부 쪽에 DP 선반을 두었습니다. 17. 건물 실내 TV 장식장. TV 장식장은 그 크기 때문에 한 번에 전체 제작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박스 단위로 제작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TV 장식장이 냉장고장과 연결되도록 하고 그 사이에 화장실 통로를 둠으로써 보는 재미를 주었습니다. 변화가 있는 공간이 주는 재미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싱크대와 장식장이 따로따로 구성이 되면 그 사이 공간이 어정쩡하게 되지요. 문을 에워싼 구조는 예전부터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주인을 만난 것이지요. 공간을 구성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긴 한데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해야 하는 것이
하는 일의 대부분이니 주인을 만나기 전에는 항상 꿈으로만 가지게 된답니다. 이 작업에 소요되는 집성판이 대략 20장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자재, 공구 손료, 인건비, 운송비 등등을 고려해야 하니 이 TV 장식장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비용을 훨씬 초과하게 된답니다. 요즘은 TV장에는 셋톱박스와 공유기 그리고 여러 기기가 위치하게 됩니다. 이런 기기들을 위치할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놓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장치들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TV 자리 바로 밑에 작은 칸들을 질러 이런 기기들을 정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외 선반에는 문을 달아서 소파에 앉아서 TV를 시청할 때 TV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TV가 놓이는 중간 부분에 리드선을 안 써도 되도록 8구의 콘센트 단자를 설치하였고 그 옆에는 각 방의 통신 단자와 연결된 UTP 선을 빼놓았습니다.